안녕하세요. 또박또박 조리 있게 또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탈리아 가이드 그레고리 천입니다. 오늘은 바티칸 박물관 네 번째 영상으로 어떤 작품을 보시게 되는지 작품 미리 보기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영상이 박물관 마지막 영상이 되는데요. 여행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라파엘로 작품과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화 최후의 심판을 잘 준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경하실 곳이 갈레리아 딜 아라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테피스트리 방이다. 영상의 그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많이들 보고 가시라고 순서를 바꿨고요. 천장에는 그림처럼 이 조각처럼 보이지만은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이 원근법과 명암법, 평면에 입체감을 주는 이 라파엘로 방해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조각처럼 느껴지지만 평면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우리 여행객들 모시고 이 갈레리아를 가게 되면 걷다 보면은 정말로 저게 조각이 아니고 그려진 그림이냐고 올라가서 만져봐야 되겠다고 만져봐도 그림입니다. 라파엘로 방에 가서 아주 상세하게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양쪽에 예수님 일생과 우르반 8세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라파엘로 제자들이 초안으로 밑그림을 그렸고요. 프랑드르, 브루셀 지방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카페트입니다. 저도 이 영상 편집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인데 어느 위치에서 보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방향 보면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시선을 떼지 말고 테피스트리를 계속 바라보시면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의 테피스트리입니다.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어느 방향에서 보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중간이든 예수님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실 거예요. 그림도 아주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바티칸 미술관에 있는 줄리오 로마노, 라파엘로 제자의 그림이 그렇고요. 또 대표적인 그림 중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어느 위치에서 보나 나를 향하고 있죠. 술의 신,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수스,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라고 이야기하죠. 올드한 아주 연세가 지긋하게 늦으신 바로 술의 신. 이 포도송이를 들고 있고 이 수장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술을 하루도 안 거르고 한 20년 드시면 요 얼굴처럼 변합니다. 옆에 남편분이나 옆에 친구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뮤즈음의 방이다. 9 여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학예와 예술과 시를 관장하던 9 여신들이 모셔진 방이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벨베데레 토르소다. 이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이 고대의 작품 중에 라오콘상과 벨베데레 아폴로 그리고 이 벨베데레 토르소라고 불리는 지금 보고는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르네상스의 수많은 천재들이 바로 이 작품을 보고 또 마지막 근대의 최고의 조각가다라고 하는 로댕이 이 작품을 보고 본떠서 자신의 작품 안에 도용을 하게 됐던 거죠. 다음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건데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최후의 심판, 이 고대의 작품들을 모델로 많은 작품들이 그려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켈란젤로는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뼛속까지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 작품들 어느 쪽으로 누웠을 때, 어느 쪽으로 숙였을 때, 어느 쪽에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지, 펴지고 접혀지는지, 이 토르소 이 작품도 보게 되면은 이 배꼽 주변으로 이 어느 쪽의 근육이 더 펴지고 접히는, 눌리고 펴지는, 이렇게 뺑 돌려서 한 바퀴 돌면서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 등 근육, 옆구리 근육, 이두박 근육, 삼두박 근육이 얼마나 좋은지. 헬스클럽을 한 30년 다닌 사람이 몸입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깔고 앉아있는 게 사자의 껍데기라고 생각해서 헤라클레스의 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998년도부터 많은 미술학자들이 20년 조금 넘었네요. 그리스의 영웅, 그리스의 장군 아이아스라고 그러죠. 아이아스일 것이다.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밑에 아폴로니우스작이다 라는 작가의 서명 또한 가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착하고 있는 곳은 원형의 방이다 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이 고대 로마 지역의 판테온 건축물을 연상케 하는 작은 판테온이다 라고도 불리우는 곳입니다. 건물의 반 이상이 쿠폴라 있죠.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로마에 오시면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하시는 건축물이 바로 이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피렌체에 가시면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쿠폴라도, 이 교황님 미사를 집전하시는 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도 기원전 27년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테온보다 작은 사이즈이죠. 건축물은 시대를 비추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판테온 신전은 설명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저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판테온 신전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가이드 잘 만난 줄 아세요. 자, 판테온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직경 43.3m, 뻥 뚫린 구멍은 직경이 9m나 돼요. 이 판테온의 자연 채광은 얼마나 좋은지 빛이 닿는 부분을 보고 시간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이 판테온 신전을 보고 이건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다, 신이 설계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37살의 단명한 라파엘로는 그 유언에 의해서 이 판테온 신전 안에 묻혀져 있는데요. 이제 박물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박또박 조리 있게 설명한 이 판테온 신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고대의 도시, 발굴된 고대의 도시 중에 로마의 근교 북쪽에 있는 오트리콜리라고 하는, 여기에 발굴하면서 공중 목욕탕터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랍니다. 3세기경에 만들어진 모자이크라고 하니까 1800년이나 됐네요. 그린 것이 아니고 이 손톱 크기의 돌들을 한 땀 한 땀 모자이크한 건데요. 돌을 가져다가 여기서 모자이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통째로 띄어다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알고 보면 고대의 도시 발굴된 폼페이에서도 아주 굉장히 화려한 모자이크들이 많이 나왔고요. 저 시칠리아에 갔더니 아르메니아, 피아차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아주 화려하고 멋진 모자이크들이 나왔는데, 진짜 참 이 시간 소요도 참 많이 걸렸을 거예요. 돌의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이 화려한 모자이크를 이 바티칸 박물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이 도무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궁터에서 발견된 네로 황제의 욕조입니다. 4개의 다리가 황제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독수리나 사자가 따라가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거고요. 이 거대한 반암으로 된 이 원피스의 돌이에요. 한 덩어리의 돌이라고요. 참 저런 돌도 귀한, 여기까지 가져오는 일도 힘들었겠네요. 이집트산 대리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 있는 신도 있고 또 황제도 있고, 대부분 하드리아누스, 아드리아노 오른쪽에 곱슬머리같이 수염 덥수룩하게 난 이분이 바로 아드리아노 황제입니다. 이 티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아드리아누스 황제의 별장터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헤라클레스 상입니다. 여기가 아주 사진 찍기 아주 좋은 위치니까 나중에 복원 작업 끝나고 지금 복원 중이에요. 이 자리에서 촬영하시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작품을 전시하는 곳곳마다 이름이 있는데요. 그리스 십자가 형태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 십자가의 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붉은 반암으로 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의 석관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포도송이가 들고 있는 푸티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포도는 풍성함을 의미하고요. 콘스탄티누스의 딸 콘스탄자의 석관입니다. 자, 아주 멋진 또 모자이크 하나가 나왔는데요. 전쟁의 신, 지혜의 신 아테나 여신이 벌을 준 메두사와 함께 있습니다. 인간이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신전에 와서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신을 욕보였던 이 여인에게 벌을 주는데요.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전부 뱀으로 변하는, 이 메두사를 본 남자들은 또 돌로 변하게 하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페르세우스를 시켜 그녀의 목을 잘라내는, 지난 영상에 벨베데레 정원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안토니오 카노바가 만든 메두사를 든 페르세우스상, 이 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누구나 메두사를 보면 돌로 변한다는데, 그가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은 이 헤르메스, 이 하늘을 나는 신발과, 헤르메스는 신발보다는 백이 더 유명한데 어쨌든 신발과 이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이 하데스의 투구를 쓰고, 지옥의 왕이죠, 아테나의 방패를 이용해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귀신 신나라가 먹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신화의 내용이 참 인기가 많아서 이 르네상스에 또 바로크에 또 현대 작가들 또한 이 메두사를 든 페르세우스상이다, 이 메두사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그런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하디너스 황제터에서 발견된 저 이두마차는 말 한 마리 훼손이 너무 심해서 복원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양쪽의 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이는 원반 투수, 원반 던지는 사람, 작품이 딱 하나가 아니고 일단 원작은 청동으로 기원전 460년경에 미론이라고 하는 조각 잘하는 사람이 이 운동선수들만 조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청동으로 원본은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리석 사본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1세기형 제작된 이 대리석은 복제품으로 이 나체의 젊은 남자가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이 무거운 원반을 막 던지려는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미론의 이 청동 원본은 소실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로마 시대의 복제품들을 통해서 그의 그런 그 작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많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그 조각 작품들을 모아놓은 전시실인데요. 풍요를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석상,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또 쓰고 있는 것이 모자가 아니고 하나의 도시의 성벽이다, 에페소. 여기 전시실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 많은 조각상들과 그 화병 그리고 촛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 등푸른 생선 보세요. 저것도 모자이크에 쌀톨만한 돌들을 콕콕콕 박아서요. 닭 매달아놓은 것도 그렇고 참 이 모자이크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각상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할아버지 조각, 저 백가죽 쳐지는 거 보세요. 어깨가 축 늘어져서 한쪽 팔에는 뭔가를 들고 있는데 힘이 들어가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아주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영상에서 보실 마지막 장소인데요. 지도의 회랑이다, 프레스코의 회랑이다 라고 불리우는 아주 번쩍번쩍하죠. 천장에는 200개가 넘는 프레스코가 액자를 꼭 걸어놓은 듯한 교회 역사를 설명합니다. 자, 오른쪽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바티칸 정원이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약 120m 되는 이 회랑은 원래 양옆이 로지아, 벽이 없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이 솔방울 정원에서 촬영한 겁니다.
저 뒤에 베드로 성당이 보이고요. 대각선으로 저 뾰족하게 올라온 건물 밑에 현재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세운 천문대 바로 밑에서 요 초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황 그레고리 13세 하면은 그레고리스 역으로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다.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1년은 365일 6시간이다. 약간의 그 오차를 1500년 지나서 잡아냈으니까 시저가 만든 1년이 얼마나 정확했던 것인지 알려주는 한 예이죠. 그레고리스 역으로 유명하고요.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문장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가운데 용 보이시죠?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개인 문장입니다. 이 회랑이 끝나야 바로 시스틴 소성당이 나오는데요. 뭔가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거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뒷걸음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저 회랑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반대쪽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스틴 소성당을 가장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코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후에. 그래서 이 박물관들이 이 작품들 전시하는 순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준비 잘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